안녕하세요. 원양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연구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저번 2, 3회에서 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제 국민의힘의 개혁 방안이라고 하면서 발제를 부탁을 받았는데, 국민의힘의 개혁 방안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들어가 보면 그 섹터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개혁 방안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하더라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 심대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주제가. 그래서 제가 여의도 연구원의 개혁 방안이라는 걸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개혁 방안이라는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용을 이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2015년에 당에 입당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당무를 해 왔습니다. 제가 한때는 원외 당협위원장이기도 했고, 또 한때는 조직부총장으로서 당의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실무를 많이 담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곳이 우리 당에서 어떤 비용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곳이에요. 그게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어느 정도를 무조건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쓰고 연구 자료를 내야 되기도 하고, 그런 조직이라서, 이 여의도 연구원이 정말 잘 된다고 하면, 그러면 또 당이 잘 되는 거고, 여의도 연구원이, 조금 이제 부실해지면 당이 부실해지고, 저는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의도 연구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뭐가 개혁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접근이 좀 그렇게 정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일 이제 여의도 연구원 이야기를 하면 인력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인력이 문제는 맞아요. 근데 그 인력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없는 수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의도 연구원은 항상 일정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 일정한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그 일정한 예산의 사용처는 대부분 인건비예요. 그러면 예산이 이미 인건비가 한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갑자기 10명인데 20명으로 인력을 늘린다든지, 석사급 인력 10명을 박사급 인력 10명으로 대체한다든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없어서 문제인데 우리가 5명밖에 없는데 10명이 없어서 문제다. 지금 10명밖에 없는데 15명이 없어서 문제다. 15명이 없는데 20명이 없어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인력을 어떻게 돌리느냐라든지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손을 놔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문제에 집중하는, 인력 충원 문제에 집중하는 여의도 연구원의 개혁 방안은 언론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고 그냥 의미 없는 오히려 개혁 방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연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 주제가 제대로 선별되고 있냐는 거예요. 제대로 중요하지 않은, 오히려 정무적으로 의미가 없는 주제를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면 얼마 안 되는 그 인력을 굉장히 낭비하고 부실하게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무엇을 연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연구를 해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좋은 답이 아니라 좋은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의 내용들이 여의도 연구원에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당에서, 이런 말 하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약간 폐쇄적이고 약간 비밀스러운 조직에 가까워요. 제가 원외 당협위원장을 하면서도, 그리고 조직부총장을 하면서도 여의도 연구원에 이런 걸 좀 연구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습니다. 아마 현역 의원이 되면 그런 채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현역 의원을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역 의원들도 그런 채널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질문이, 좋은 생각이 여의도 연구원에 그런 화두들이 전달될 그런 구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 생각의 유통 구조가 무너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각의 유통 구조? 아니, 어떤 질문이 여의도 연구원에, 어떤 토픽이 여의도 연구원에, 어떤 화두가 여의도 연구원에 도달하지 않는데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무엇을 연구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 연구원이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지가 일단 픽스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생각의 유통구조, 질문의 유통구조가 재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딘가에, 이 당의 어딘가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문, 이 물음표가 연구원에 전달이 되는 그 유통구조를 확립하는 게 사실 여의도 연구원의 최고의 가장 지금 필요한 개혁 방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연구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생각이 유통구조를 통해 가지고 여연에 전달이 되는 이 구조를 만드는 건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의 답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 어떻게냐 이런 그 경계를 딱히 이렇게 나누기가 힘든 이슈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여의도 연구원에 전달되는 그 체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물론 여의도 연구원도 어떤 제안을 인터넷 게시판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정책이라는 거 좋은 정책을 또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대부분의 정책들은 정부에서 연구되어지고 정부에서 발표되어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의도 연구원을 뭘 연구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벙찌는 현상이 좀 발생하죠. 좋은 정책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정책은 정부에서 하는 게 더 맞다 그러면 이 정책을 그냥 정부에 토스하는 게 여의도 연구원의 역할이 있느냐. 근데 물론 그런 것들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러면 여의도 연구원이 해야 되는 거 그냥 단순히 정부한테 전달하는 거 말고 여의도 연구원이 해야 되는 연구에 또 정말 그 필요한 그 질문과 생각은 뭐냐를 선별하는 작업, 그리고 선별하고 나서 자기들이 스스로 연구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건 어떤 거냐를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정무적인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정무가 뭐냐, 이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는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비유를 들어요. 빵은 갈라도 빵입니다. 근데 아기는 갈르면 아기가 될 수 있나요? 아기가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의 왕의 우화도 그런 게 있죠. 친부모는 그 친부모와 가짜 부모가 서로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데,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러지 말고 그럼 반으로 갈라가지라고 하니까 친부모는 절대 안 된다고 자기가 포기하겠다 그러고, 가짜 부모는 그러면 반으로 가르자고 하고, 그걸 보고 솔로몬 왕이 아기를 양보하겠다고 하는 저 사람이 친부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책도 이게 전선이 생기고 갈라지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무적인 정책이 됩니다. 보통 이제 인사는 정무적인 겁니다. 인사는 사람을 가를 수가 없잖아요. 아까 아기의 비유처럼. 그래서 홍길동을 장관으로 보낸다. 아니면 김갑동을 어디로 보낸다. 이런 임명을 한다라는 이런 인사 문제는 다 정무적인 거예요. 근데 정책이 때로는 정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도 계속 그 낙태가 허용돼야 되느냐 허용되지 않느냐로 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싸워요. 총기유대도 마찬가지죠. 총기유대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로, 허용이 돼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 싸웁니다. 예를 들어 국내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양평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는 보통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번에 그 양평고속도로가 어떤 비위가 있다, 어떤 결정 과정에서 다른 이제 그런 의도가 작용을 한 거다라고 되니까 그 이슈가 정책이 되지 않고 정무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선이 갈리고 정책이었던 이슈들이
이게 어떤 외압이 적용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이 정책이 전부 백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그런 이제 유용한 정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일도 양단의 단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책이지만 정무적인 정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김포 메가시티 같은, 서울시 편입 같은 이런 정책들도 단순히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 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정책이었어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전선이 갈리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책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거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정무기도 하고, 정무였다가 다시 정책이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 정책 중에 정무적인 거를 삼남한상으로 변하는 이 정무를 분별해 내느냐. 그거는 쉽진 않아요. 그거는 정무 감각이라고 표현하듯이 본능적으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이제 추출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고. 근데 보통 이제 선거에 나서고 싶은 분들이 그런 정무적인 어떤 감수성, 정무 감각이 없다가도 만들어지겠죠. 물론 일반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감수성이 뛰어나시고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결국 내가 선거를 뛸 생각이 있는 사람이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의 제안이 어떻게 하면 여의도 연구원에 잘 전달이 될까 하는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역할이 다시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연구원과 관련한 문제는 뭐 이번 지도부의 문제가 비단 아닙니다. 역대 지도부도 앞으로 들어올 역대 지도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좋은 이제 생각의 유통구조가 없고, 여연으로 가는, 그리고 정무와 정책에 대한 그런 정확한 분별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게 정무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잘하고 있나요? 국민의힘은 생각의 유통구조 체제라는 게 완전히 좀 잘 물어르듯이 세팅이 돼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정무와 정책을 잘 분별해서 정무적인 걸 잘 캐치해서 접근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문제가 여의도 연구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전체는 다 잘하는데 여의도 연구원만 못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여의도 연구원의 문제는 그거는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가진 문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게 부분이 전체를 담는 거예요. 전체가 또 부분을 담고, 우리가 쉽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구멍가게 직원도 구멍가게 사장을 담는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부분이라는 거는 그것이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전체라는 건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개혁 방향하고 달라질 수 없는 게, 마치 이게 프랙탈 이론처럼 계속 자기 복제, 자기 확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유통 구조나 이런 부실한 구조들이 또 어느 조직, 여의도 연구원의 조직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에도 똑같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 여의도 연구원의 그런 개혁 방안이 그걸 중심으로 논의를 드리더라도 이게 결국은 국민의힘의 개혁 방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저기 언론이나 기사로 뭐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없어서 문제다. 정확하게는 사람의 숫자의 문제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영원히 풀 수 없는 과제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여의도 연구원도 잘 돼야 되고, 사실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잘 되고, 그래야지 또 정권도 재창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